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늦은 나이 38살에 결혼을 했죠. 주변에서는 늦었다고 했지만 저는 나름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위였고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앞으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때 정말 기뻤죠. 늦둥이 아기라서 더욱 소중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이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였나 봐요. 아들을 낳았을 때도 남편은 그저 그랬어요. 다른 남편들처럼 아이를 보고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었죠. 저는 그때도 모르고 지냈어요. 아마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자라면서 정말 예쁘고 똑똑했어요. 말도 빨리 트고 걸음마도 빨리 뗐죠.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는데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건데 마침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요. 자기야, 언제 나와?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더 확인해보니 몇 달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회사 후배라고 하는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남의 휴대폰을 왜 마음대로 보냐고 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울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이혼하자. 적반하장이었어요.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인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짐을 싸서 나갔어요. 연락처도 바꿔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 여자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양육비는 물론이고 아들 얼굴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듯이요. 6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의 그 막막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집도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나와야 했고요. 다행히 잠시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6살 아이가 있는 여자를 선뜻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어요. 아이 때문에 야근도 어렵고 갑자기 아프면 조퇴도 해야 하니까요. 면접을 볼 때마다 아이는 누가 봐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1달 동안 2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죠. 친구 집에서 계속 신세 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가사도우미 자리를 소개해줬어요. 남편 회사 상사분이 소개해줬다고 했어요. 특히 다행이었던 건 아이와 함께 거주 가능이라는 조건이었어요. 숙식이 제공되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면접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 일하고 계시던 분께서 면접을 봐주셨는데 일하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사장님은 혼자 사시고 특별히 까다로운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제 상황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어요. 원래 일하고 계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서 저에게 모든 일을 인수인계해 주셨어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안정적인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아들도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혼자서도 잘 놀았어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사장님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장님께 좋은 인상을 주려고 집안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라고 미리 말해뒀죠.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어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정말 많이 사랑했었죠. 저희는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서 조금 변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어요. 키도 그대로였고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도 그대로였죠. 준호 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고 저도 정말 놀랐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이분이 사장님이냐고 물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아들을 준호 씨에게 소개했어요. 아들이 자신은 민준이라고 깍듯하게 인사하자 준호 씨도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높이를 맞춰주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을 재운 후 준호 씨와 저는 거실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준호 씨가 결혼했냐고 물었고 저도 했지만 이혼했다고 답했어요. 준호 씨도 결혼했냐고 물으니 자신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묘한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준호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거죠. 참 운명이 기구했어요. 준호 씨가 그때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는지 궁금했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군대 갔을 때였는데 저는 그때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준호 씨가 놀라며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며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답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22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예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집도 정리해야 했고 학비도 혼자 벌어야 했죠. 그때는 연애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세상이 이렇게 좁은가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예전에 그 편안함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변함없이 다정했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특히 아들을 정말 잘 대해줬어요. 아들도 준호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준호 씨가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준호 씨가 직접 차를 태워서 함께 병원에 가주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준호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준호 씨 사이에는 예전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서로의 위치가 너무 다르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에게 다시 감정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저를 다시 만난 건 운명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같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서로의 위치도 다르고 저에겐 아이도 있다고 망설였어요. 준호 씨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해줬어요.
준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해야 했어요. 한 번 실패한 결혼 때문에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준호 씨의 마음도 진심인 것 같았고 아들도 준호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도 준호 씨에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준비해줬어요. 아들의 친아빠는 생일에 연락 한 통 없었는데 준호 씨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이 준호 삼촌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운 후 저는 준호 씨에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준호 씨를 좋아한다고 저희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답했어요. 준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진짜 안전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 씨는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아들도 준호 씨를 진짜 아빠처럼 따라요. 저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어요. 아들이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도 벅차올라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준호 씨도 이전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와 함께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힘든 시간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준호 씨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에게 아빠 자랑을 많이 해요. 준호 씨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함께 숙제도 봐주고 주말에는 여행도 자주 다녀요. 아들이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가끔 예전 남편 생각도 해요.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준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가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민준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이전 남편과는 정말 달라요.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준호 씨가 자신이 민준이의 친아빠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친아빠 이상이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둘째 소식도 있었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지만 정말 기뻐요. 민준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아했어요. 아들이 자신이 형이 되는 거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욱 행복해져요. 준호 씨도 둘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고맙다며 우리 가족이 더 커지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준호 씨 덕분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어요. 가끔 예전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준호 씨와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인생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힘들 때 희망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빛이 바로 준호 씨였던 거죠. 지금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이 행복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요. 준호 씨와 저는 서로를 만나기까지 각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몇 달 뒤면 둘째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가족은 4명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는 좋은 형이 될 거고, 준호 씨는 두 아이 모두에게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지만 현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현재는 행복으로 가득하며,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